자, 42페이지 거기 대손금 회수가 있죠. 그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해결급에서 잘 나오는 분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계. 자, 이건 뭐냐면요, 띄인 돈 다시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보통 돈이 띄면은 다시 받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우리 회계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의 1년도 4월 1일 날에 대손이 발생했어요.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을 떨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했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했어요. 이걸 회수한 거예요. 자, 언제 회수를 했느냐? X 1년도 5월 1일 날에 회수했다라고 할게요. 자, 회수를 하게 되면은 요거 있잖아요. 대손에 대한 분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취소에 대한 분개가 들어가야 돼요. 취소. 자, 그러면은 취소할게요.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빼고 차변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이렇게 빼요. 외상매출금 100.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이렇게 빼요. 자, 이렇게 취소가 됐죠. 취소. 자, 그럼 대손금을 회수했으니까 돈 받는 분개를 또 해야 돼요.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대손금 회수하는 분개. 자, 그럼 외상매출금 같죠?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자,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차변에 돈 들어왔죠.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이 취소에 대한 분개와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는 분개 있죠. 외상대금 받는 분개, 회수에 대한 분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취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취소,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현금 요 분개를 하면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고,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살리는 분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차변에 회수되는 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무조건 뭘 살리냐면요, 대손 충당금을 살려요. 자, 이렇게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내용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자,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X 1년도 4월 1일 날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00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근데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언제 됐냐면요, X 1년도 5월 1일 날 회수가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분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취소. 차변에 있는 대손 상각비는 대변에 취소.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취소시켜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100원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럼 외상매출금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살아나는 거는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X 1년도 4월 1일 날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다시. 자, 4월 1일 날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원이었어요. 자, 근데 대손금 회수를 언제 했냐면요, X 2년도 했다라고 할게요. X 2년 5월 1일 날에 대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은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 100원을 대변에 빼고,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 100원을 차변에 빼요. 외상대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100을 빼고 차변에 현금 10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의 대손, 삼각비 이렇게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대손 삼각비가 올해에 대손이 발생한 걸 올해에 해소한 거죠. 단기 대손 발생액을 단기에 해소했을 때에는 이렇게 비용을 살리는 게 가능해요. 올해의 비용이니까 올해의 비용을 취소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작년도 비용이죠. 작년도에 비용 처리했던 걸 올해에 비용 취소하는 거는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대변에 대손 삼각비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이 와야 돼요. 작년도 말에 이미 이 대손 삼각비 100원 잡은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기를 통해서 그 계정 과목들이 대손 충당금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손 난 거를 올해에 해소했을 때에는 대변에 살려줄 때는 대손 삼각비를 살리면 안 되고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 가정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확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왜 이게 대손 충당금이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산일 날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를 통하면은 이 대손 삼각비와 관련된 게 대손 충당금 내에 다 묻어가는구나. 그래서 다음 연도에 대손 삼각비, 다음 연도에 그 대손에 대한 거를 회수했다.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배를 할 때는 대손 삼각비를 살리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살리는 거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세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어떤 것만 나오냐면요.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대변에 대손 삼각비가 아닌 대손 충당금을 써도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요. 이게 대손 삼각비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결산일 날에 추산액만큼 전부 다 대손 충당금 분배를 할 거기 때문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삼각비가 결국은 추산액에 맞춰가지고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변에 대손 충당금 살려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답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분계는 절대로 출제가 안 돼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서는 어떤 것만 출제가 되냐면요. 작년도에 대손 난 분계에 대해서 올해 해소하는 거 있죠. 회수는 작년도 채권이 작년도에 대손난 채권에 대한 해소만 시험에 나오지 올해에 대손난 게 올해에 해소되는 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작년도 채권을 올해 했을 때 해소했을 때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계에 대한 답은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는 게 답이에요. 절대로 대변의 대손 삼각비를 살려주는 분계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100%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2페이지 보면은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계는 그 사례 1번 있죠.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채권의 해소만 보시면 되지 2번에 단기 대손 처리한 채권의 해소는 절대로 안 나와요. 100%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계는 대변에 뭘 살린다라고요? 예.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계는 차변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살리는 분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모두 설명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필수 분계 연습 있죠? 예, 요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 필수분계 연습 1번 2001년 12월 31일인데 주섭이는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200만 원이고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결산일 분계죠. 대손 추정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2001년 말에 봤더니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대손 추산액 돈이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요. 100만 원에 몇 퍼센트가 떼일 것 같더래요. 1%가 떼일 것 같은 거죠. 얼마가 떼일 것 같은 거 200만 원이구나. 200만 원에 1%가 떼일 것 같으니까 2만 원이 떼일 것 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 떼일 것 같은 금액만큼 대변에 뭘로 잡아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잡아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2만 원.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뭘 넣어야 되냐면요. 대손 삼각비 2만원. 예,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만원이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2번. 2번은 외상매출금이 띄었죠. 띄면 무조건 대변에 뭘 떨으라고요? 예, 돈이 띄인 거는 대변에 채권을 떨어야 돼요. 띄일 것 같은 거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진짜로 돈이 띄인 거는 외상매출금 떨으라고 했었죠.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더래요? 2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 2만 원 있죠. 이 중에서 얼마만 쓰면 돼요? 만 원만 쓰면 되겠죠. 만 원이 띄었으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충당금 잔액이 20,000원이 있으니까 요 중에서 10,000원을 쓴 거죠. 10,000원만 띄인 거니까. 그다음 3번이 얼마가 띄었어요? 20,000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대손이 발생하였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돈이 띄인 거예요.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00원 떨고,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00원 썼죠? 남아있는 잔액이 10,000원이겠네.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00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은 뭘로 하면 돼요? 대손 상각비 1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30,000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대변에 뭘 떨면 돼요? 외상 매출금 30,000원을 떨면 되겠죠. 30,000원이 띄었으니까. 그럼 충당금 잔액은 다 썼으니까 이제 뭘로 하면 되겠어요? 네, 대손 상각비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띄면은 대손 상각비라고 했었죠. 5번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20,000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그럼 단기 대여금이 띄었으니까 대변에 뭘 없애면 돼요? 단기 대여금을 없애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20,000원 없애요. 자, 근데 단기 대여금이 떼었을 때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했어요? 네,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20,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 띄었으니까 단기 대여금 떨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그 다음에 2번 주섭인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라고 돼 있죠. 1번 2001년 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300만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추산액을 구해야 되는데 추산액이 얼마가 되느냐. 추산액이 300만원의 1%이죠. 그럼 300의 1%이면 얼마가 지금 띄일 것 같은 거예요? 네, 3만원이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예, 띄일 것 같은 거죠. 예, 띄일 것 같은 금액이 3만원이고, 자,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는, 예,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미리 비용 잡으면 되겠죠? 대손 상각비 3만원. 그래서 띄일 것 같은 금액이 3만원이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 잡고, 예, 차변에 미리 비용 3만원. 근데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10,000원이 있다죠. 예, 그러면 10,000원어치만큼은 이미 분개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예, 20,000원어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정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자,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무조건 차변에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었죠. 예,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돈 들어오죠. 예,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된다라는 거. 자, 3번 외상매출금 잔액 700만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700의 1%이면은 추산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예, 띄일 것 같은 금액이 700만원의 1% 해서 7만원이 지금 띄일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래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예, 3만원어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7만원이 띄일 것 같은데 이미 4만원만큼이 띄일 거라고 잡혀있으니까 추가로 충당금은 3만원만 더 잡으면 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에 대한 건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론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 분개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은 저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부분에 분개 문제들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99페이지 보세요. 자, 399페이지에 39번부터 42번까지가 대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 결산 분개를 안 배웠는데 결산 부분에 가시면은 이 대손에 대한 분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대손 추정에 대한 회계 처리 있죠. 나중에 결산 배울 때 그 문제들을 더 볼 거고 지금은 거기 39번부터 42번까지 문제들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하고 대손금 회수했을 때 분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39번 볼게요. 네, 39번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입력할 때
입력할 때 좀 알려드리고, 왜냐면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못 풀어요. 자, 40번부터 볼게요. 40번에 매출처 기쁨 의뢰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였다란 말은 돈이 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떨어요. 얼마를 떨면 되냐면요, 50만 원 떨어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면 무조건 뭘로 쓰라고요? 대손 상각비 5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41번 단기대여금이 띄었죠. 읽어볼게요. 거래처 김별 상사의 부도로 단기대여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였다란 말은 돈이 띄었다란 말이죠. 그럼 대변에 단기대여금 떨고 지금 대손 상각비가 없죠.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와야 되겠죠.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50만 원 그렇게 분기하면 돼요. 자, 42번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셋짠 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만 원을 해소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43만 원이 들어오겠죠. 대손금 회수했을 때의 분계는 무조건 대변에 뭘로 잡으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하라고 썼죠.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된다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설명을 마쳤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요. 이 부분 입력을 좀 먼저 해보고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